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엔젤타 코리아 최현진 아이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 어려워요. 차라리 강의는 여러분한테 전해드려야 되는 주제가 있으니까 준비를 해오니까, 그죠? 근데 그 전에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멘트들을, 강의들을 많은 분들이 하시잖아요. 2시 강의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전에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항상 들었던 분들의 2시 강의라서 그냥 이분이 하는구나라고 하고 제가 뭐 일이 있으면 딱히 뭐 챙겨 듣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자주 들었던 분 1인분 지금 웃고 계신데 뭐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근데 요즘에는 제가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강의를 좀 많이 하시니까 제가 뭐 일이 있거나 바빠도 이어폰 끼고 2시 강의 좀 챙겨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시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면서 강의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또 다르게 또 공부가 되는 부분도 있고, 배우는 부분도 있고, 또 느끼는 거는 강의를 너무 다들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강의를 잘하셔가지고, 빨리 이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자리에 서서 더 많은 마이크를 잡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너무 예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남자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은 너무 예쁜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많은 여자분들이 이 엔드타 BS 그룹의 얼굴들이 많이 생겨나간 거에 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많이 자랑하고 싶고, 빨리 이런 자리들을 좀 대신 해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요. 날씨가 좀 요즘에 그 외국 사람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날씨 같은 거 요즘 정보를 뭐로 많이 검색을 하냐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검색을 하잖아요. 이전에는 네이버 블로그였다면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많이 보는데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러니까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외국 여행은 못 나가지만 외국 여행 간다거나 그럴 때는 그 지역을 검색을 해보잖아요. 사람들이 옷차림이 어떤지를 보려고. 사실 여행은 여행 가서 즐기는 것보다 그 전에 준비가 더 설레이지 않나요? 옷을 사고 그 일차별로 스케줄별로 뭘 입을지를 정하잖아요. 내가 뭐 먹을지를 생각해서 그거에 맞춘 그 옷도 생각하고 어쨌든 막 쇼핑을 하는데 그거를 참고하는 게 또 전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검색을 했거든요. 외국 여행 나간다 그러면 그 지역을 검색을 해서 최신 걸로 보면은 요즘에 사람들이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는 그날 그 나라의 날씨 뭐 어떤 걸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을 검색을 하면 외국인들이 왔을 때 날씨를 가늠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길 다니다 보면 누구는 패딩 입고 다니고 누구는 반팔 입고 다니고 누구는 맨투맨 하나 입었는데 누구는 가죽 자켓 입고 다니고 지금이 약간 막 되게 제멋대로 입는 그 시즌이잖아요. 이럴 때가 있어. 이럴 때가. 그래서 막 아침에는 추운 것 같은데 점심엔 되게 덥고 추운 것 같아서 뭐 껴입은데 전철 타거나 버스 타면 되게 덥고 한국이 참 이때가 날씨를 가늠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날씨 영향받지 않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날씨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니까 좀 나이가 들면 그런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날씨에 날씨 예전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흐린 날씨 되게 좋아했거든요. 비가 오기 직전 날씨 아세요? 비가 오는 건 아니야. 근데 비가 오기 전에 해가 없고 구름이 많은데 약간 시원한데 습하지 않은 그런 날씨를 되게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런 날씨만 되면 되게 막 밖에 다니고 싶고 이랬었는데 점점점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침에 좋은 얘기 해드려야 되는데 분위기를 띄워내는데 제 막 하소연하고 있네요. 잊어주세요. 여러분은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날씨가 어떻던 오늘 뭐 해가 있던 없던 내 마음에 해가 뜨잖아요. 그쵸? 요즘은 단톡방에 주의사장님이 되게 좋은 말씀을 아침마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런 이미지 글귀를 잘 안 보는데 주의사장님이 올려주신 글귀가 굉장히 좋고 또 아침에 기분이 좋으니까 하루가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꼈기 때문에 요즘을 좀 그런 걸 좀 보려고 해요. 근데 아침마다
단톡방에 올려주시는 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보면서 같이 아침에 화이팅하고 하는 모습이 BS그룹의 분위기가 항상 좋았지만 또 다르게 더 좋아지고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서로 함께 해주기 때문에 왜 주의사장님이 그걸 딱 올렸다고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올라가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에 공감해주고 대답해주고 박수 쳐주고 하는 모습들이 BS그룹이 앞으로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또 볼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월요일 아침에도 여러분 그렇게 기분 좋게 출근하신 만큼 더 기분 좋게 그리고 더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이런 모닝스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모닝스쿨에 많은 에너지를 또 전폐해 주신 또 게다가 또 이분의 에너지는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굉장합니다. 그래서 막 에너지를 분출해 주시고 또 그걸 받는 분들도 에너지 충전되는 게 이 강의 내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 충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모닝스쿨 해주실 고순명 스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서울 날씨가 꿀꿀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주말도 잘 보내셨죠? 저는 그 금요일까지 지방 후원을 하고 주말에 이제 그 약간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참 이게 집안에 모임이 있어도 가기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그쪽이 한 명은 또 의사고 또 한 명은 또 공무원이고 또 한 번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를 갖다 가야 되나 말해야 되게 고민했던 사안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오라고 하니까 요즘에 그 봄이면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나요? 뭐예요? 도다리. 그리고 도다리도 맛있고 쑥국도 맛있고 그죠? 또 쭈꾸미죠 그죠? 혹시 쭈꾸미 좋아하세요? 원래 쭈꾸미를 샤브샤브 할 때 전라도는 어떻게 하냐면 그 냉이를 캐요. 냉이와 어떻습니까? 저기 쭈꾸미 같이 샤브샤브해서 먹잖아요. 맛이 있다 없다? 있다. 원래 그걸 먹으러 갔으나 쭈꾸미는 생물이 다 사라졌고 가니까 쭈꾸미 삼겹살을 먹고 왔는데 맛있게 먹고 왔어요. 근데 간만에 또 이제 또 어머니를 뵙다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있지만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눈 떠가지고 좋은 생각 많이 하셨나요? 진짜로 많이 하셨어요? 저도 내가 항상 물어보지만 지금 요즘에 코로나 좀 단계가 좀 다운돼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소통할 수 있으니까 우리 성명현 아이비원님은 오늘 아침에 뭔 생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상쾌하다. 그래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상쾌하다.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뭔 생각이었어요 아침에? 예.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계획을 가져가야 되겠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분들은 아침에 눈 뜨는데 그냥 인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 부자들 있잖아요. 전 세계 어떻습니까? 21명의 조 단위를 번 사람들이 아침에 대부분 아침형 인간이래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있는 시간이 몇인지 아세요? 난 놀랬어요. 5시 반에 있는데요. 그 사회의 습관은 뭐냐면 무조건 5시 반에 있나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건 누구라고요? 21명의 1조 이상의 돈을 번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한때 혹시 누가 내 치를 옮겼을까라는 책 기억나신가요? 그죠? 그 책의 중심은 뭔가요? 뭐였어요? 변화해야 된다. 그게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왔던 책이 선물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왔던 책이 뭐냐면 이제 아침형 인간. 그 다음에 나왔던 책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 책을 아예 안 읽으셨구만 보니까.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이제 시크릿 같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쭉 돌아가는 스타일 수밖에 없는 사연인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원래 부자란 뜻이 뭔 뜻인지 아시죠? 저는 솔직히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이 일을 하루 시작할 때 긍정으로 시작할 것이냐 부정으로 시작할 것이냐 이건 누구의 선택이냐면 나의 선택이에요. 오늘도 어떻습니까? 4월이고 3주째 첫 번째 하루가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저는 내가 잘 되고 싶으니까 난 너무 잘 되고 있다. 내 주문이에요. 뭐 아브라타카브라가 아니라 나는 무조건 잘 돼야 되니까 난 너무 잘 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가야 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 뜨면 그냥 의무적인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의무적인 또 하루가 시작되니까 어떻습니까? 의무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에 또 스케줄을 짜야 되겠죠. 저도 이번 주 또 지방을 또 갔다 와야 될 거고 토요일까지 저는 스케줄이 이제 지방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지방을 갔을 때도 어떻습니까? 결과가 좋을 것 같아. 그럼 어때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뭔 뜻이냐면 어떤 분들은 매일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죠. 베이비루스 아시죠? 그 최고의 홈런왕입니다.
어때보면 메이저리그에서. 근데 그분이 어떻습니까? 가장 많은 삼진을 당하기도 했어요. 뭔 뜻이냐면 부자들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실패를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오늘 고객 만납니다. 198만 원 클로징 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사람을 만나서 뭔가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실패는 뭐라고 합니까? 성공의 어머니다. 괜히 다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 그럼 잘 사는 사람들은 뭘까요? 똑같은 개념까지 다르잖아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 그럼 잘 사는 사람들은 뭘까요? 좋은 인맥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사람 어떠서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부자와 잘 사는 사람. 부자이기도 하는데 좋은 사람이 많기도 해. 맞나요? 근데 돈은 없는데 사람이 좋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맞나요? 둘 다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어떤 분이란 거지? 그래, 나는 지금 부자이지는 않지만 나는 잘 사는 사람인 것 같아.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죠? 근데 사람은 있잖아요. 돈은 많지만 또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 둘 다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환장하네, 이제 환장이.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맥을 만들어야죠. 사람을 만들어야죠. 저는 다시 얘기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게 첫 번째라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얻어야 돼요. 사람 얻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뭔 뜻이냐면 결국에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내가 움직여서 돈을 버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결국에 어떻습니까? 내 밑에 있는 팀원들이 움직여서 돈을 벌기도 하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돈을 크게 나는 뭡니까? 벌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움직인다. 나가 움직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떻습니까? 내 스펙을 키우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내가 의사가 돼. 제가 어제 사촌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외과 의사예요. 나이는 40살인가 보다. 40살. 40살이에요. 그러면 와이프는 대한항공 스튜어디스. 그죠? 그러면 어때요? 둘이 벌어가는 금액이 만만치 않겠죠. 6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현재 12억에 가는 아파트가 됐어요. 판교에서.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할 게 뭐냐면 내가 내 스펙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얼마짜리 인생이 될 것이냐. 우리가 결국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공부 잘한다고 잘 사나요? 공부를 잘 사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것 뿐입니다. 내가 공부를 못하면 전 대학교 원서를 쓸 때 제가 소방과를 갔거든요. 우리 친구가 제가 이제 국어학번인데 제 친구는 다 구사학번이거든요. 제가 재수를 해가지고 그 대학교를 갔는데 내 친구가 한마디 저한테 하는 거예요. 신명아, 대학교는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과가 취업률이 99%인데 뭔 뜻이에요? 들어오면 내가 자퇴하지 않는 취업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 원래 소방과가 전기 파트였어요. 대부분 소방과 하면 불 끈다고 생각하는데 불 끄는 게 아니에요. 에? 그 개념이 달라. 에? 소방계도 있잖아요. 불 끄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운전직이 따로 있어요. 저희는 뭐 하는 거냐면 소방시설과 안전관리라고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시작이 보면 여기 안전기 있어요. 이게 스프링쿨러, 소화전 배치 이런 도배를 뽑아가지고 설치하는 직업이에요. 저는 소방 공무원이 되는 직업이에요. 근데 제가 소방 공무원이 안 된 걸 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 친구들 다 소방 공무원이거든요. 연봉이 벌써 제 나이가 46입니다. 그죠? 그러면 대충 내 친구들도 이제 몇 년 정도 근무를 했냐? 거의 20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어디에서요? 사회에 나와서 20년 근무해가지고 지금 받는 연봉이 1억 넘을까요? 안 넘습니다. 넘지 못해요. 저 형 얘기했죠? 저 형이 공기업 부장이에요. 차장이에요. 아니 과장이요? 부장이요? 차장이요? 우리 형이 이게 우리 형하고 저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형은 진짜 학교집이었어요. 학교집. 안 어떻으면 학교 놀다 집. 학교 놀다 집. 그랬어요. 그러면 봐봐요. 기사 1급만 3개 있습니다.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소방연기사 1급. 이게 전기과에 있는 모든 어떻습니까? 1급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토익토플 850점 이상. 990점 만점에 850점 이상 나와요. 그죠? 우리 형이 세간대를 패스했어요. LS 산전. 지금의 과거의 LG 산전. 그때 LG의 CF는 뭐였다고요? 사랑해요, LG. 원래 LG가 크게 그룹을 3개로 분리했잖아요. LG, LS, GS. 아시죠? GS는 유통, 칼텍스 이런 쪽이고 뭡니까? LG는 전자.
LST는 어떻습니까? 전선 같은 걸 해서 이제 일렉트론 그 농기계 만드는 게 LS 라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솔직히 그 당시 우리 형한테 형 어차피 들어갈 거 가장 연봉이 좋았던 것이 어냐면 솔직히 LG였어요. 근데 우리 형은 왜 LG에 안 들어갔을까요? 우리 형이 한 말이 있습니다. 대기업은 들어갈 수가 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버틸 수 있는 게 힘들다. 생산직은 다릅니다. 생산직과 정규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세계에서 정규직이 있지만 뭔 뜻이냐면 삼성의 평균 근무 연수가 몇 년인지 아세요? 10년 미만입니다. 보통 6년, 7년 되잖아요. 거기서 내가 진급해가지고 임원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아웃이에요. 나간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럼 우리 형은 결국 어떻습니까? 공기업에 들어갔죠. 우리 형이 이제 SH공사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우리 형이 현재 공기업에서 몇 년 차를 했냐면 거의 이제 30년은 그랬고 우리 형이 나하고 몇 년 차이냐. 죄송합니다. 우리 형 내 나이를 7년 50 한 대략 한 지금 한 25년 차 아니 30년 차 된 거 같네요. 그럼 그래서 원래 받는 월급 얼마일까요? 1,000만 원 넘을까요? 안 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형 역시도 어떻습니까? 월급이 작은 월급은 아니에요. 그래서 연봉이 제가 거의 이제 봤을 때는 한 거의 억 단위는 될 거예요 지금. 그럼 나이는 벌써 우리 말했으면 50하고도 4세거든요. 솔직히 53세거든요. 그럼 정년퇴임 몇 년 남았을까요? 앞으로 7년도 안 남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형은 지금 아들이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미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첫 번째 돈을 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스펙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대학교를 가든 좋은 과를 선택을 하든 해서 어떻습니까? 그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조카 있잖아요. 올해 지금 40살인 조카. 한 달에 얼마 벌까요? 외과입니다. 외과. 집도예요. 집도. 분당 참여해서 근무를 했고요. 어깨 수술을 갖다 기가 막히게 합니다. 최고의 집도이죠. 한 달에 얼마 벌까요? 1,000만 원대 이상을 봅니다. 그러면 의사란 직업은 좋은 직업입니까? 나쁜 직업입니까? 좋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환자들을 고쳐주는 사람이에요. 나쁘게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어깨 아픈 사람이 많아야 돼. 맞잖아요. 그건 생명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조카 역시도 어떻습니까? 그 의대를 와가지고 몇 년 동안 공부했어요? 의대 공부만 짱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놈들 놀 때 공부해야 되고 놈들 놀 때 술 먹지 말아야 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야 지금 전문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시간에 뭐 했습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나니까 더 신나게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엔 그거예요. 내가 잘 살면 잘 사는 이유가 있고 못 살면 못 사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 누구나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내가 움직인다. 내가 움직여.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남이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다. 여러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똑같은 기업인데 뭔 차이냐면 근무 인원수가 몇 명 이상이다 그렇습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뭡니까? 남이 돈 번다. 제가 옛날에 자영업 했었잖아요. 제가 술집 했었잖아요. 내가 움직였습니까? 아니면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움직였습니까? 직원들이었어요. 제가 5명 데리고 장사했거든요. 술집 했을 때. 나 있고 홀에 3명 있고 주방에 2명 있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뭔 뜻이냐면 일단 내 돈을 투자해야 돼요. 두 번째, 장사가 잘 되면 뭐가 됩니까? 더 큰 수익을 가져가죠.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장사했을 때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언제였냐면 내 밑에 있는 알바생들을 자를 때였어요. 그 당시 제가 이제 우석대 앞에서 했었는데 그 당시 모든 애들이 태권도 학과 애들이었어요. 알겠지만 태권도의 가장 유명한 대학교가 어디예요? 용인대학교예요. 두 번째로 유명한 대학교가 우석대입니다. 태권도도 있잖아요. 종자가 많아요. 품새가 있고 그다음 뭡니까? 대련 위주로 가는 애들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쇼하는 애들이 쇼. 걔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옛날에 그 코리아 갓탤런트 나왔잖아요. 거기서 태권 잘하는 애들이 보신 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내가 아는 애들이 2명 있었어요. 내 알바랑 같이 했던 애가 2명 있었어요. 거기에.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들이 처음에 어떻습니까? 대학교에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야 이제 대학교만 들어오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부터 뭐가 고민인지 아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선배들 막상 보니까 어떻습니까? 3학년 된 선배들 보니까 이제 취업 걱정에 대부분 하는 게 그나마 머리가 있으면 경찰 공무원. 그나마 돈이 많은 뭡니까? 이제 태권도 학원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안 되면 뭐가 됩니까? 이제 직업군인. 또 그것도 안 되면 어떻습니까? 경호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걔가 항상 저한테 오는 사장님, 저 진짜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걔도 쇼단에 들어있는 애 중에 한 명인데, 뭐라고 얘기냐면, 제가 지금, 진로를 빨리 선택할 것 같아.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RT로 가야 될 것 같아요. ROTC가 먼저 학군단. 왜 그러냐? 내가 선배들 보니까 나는 1, 2학년 때 그렇게 멋있어 보였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걔는 그래도 이제 ROTC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 ROTC가 일단 뭡니까? 학비가 전액 지원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래도 군대를 가게 되면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이제 알바생을 잘라내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저희가 있을 때 중국에서 교환학생이 들어왔어요. 걔 홍남이라고 교환학생이 들어왔는데, 중국에 교환학생이 또 들어오잖아요. 돈이 많은 집 애들이 있고 돈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돈이 있는 애들 어떻습니까? 밤마다 나이트클럽 댕겨요. 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하지만 전주에도 어떻습니까? 돔 나이트가 있어요. 저라고 전주에 가잖아요. 뚜껑이 열리는 나이트클럽이 있다고요. 돔 나이트가 뭔지도 모르고 또 그런 나이트클럽이 있었어요. 걔들은 거기 가서 어떻습니까? 놀아요. 돈이 없는 학생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매일처럼 안배하는 거예요. 매일처럼. 왜요? 학비. 중국의 선생님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나로 한 50만 원 정도 번대요. 하나로 50만 원 정도. 근데 우리 밤에 와가지고 알바하면 한 달에 걔가 15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해요? 중국의 선생님보다 차 여기 와서 알바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걔는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도 힘든데 중국에 또 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걔는 뭐냐면 그 당시에 장사 새벽 4시까지 했으니까 제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빨리 끝나면 1시, 2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씻고 하면 3시 되겠죠. 그럼 몇 시간 자고 또 어떻습니까? 또 학교를 가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게 생활하더라고요. 그럼 결국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요?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직장이 안정적일 것 같죠. 직장이 가장 불안정입니다. 뭔 뜻이냐면 대표적인 대한민국 기업이 어디입니까? 쌍용이잖아요. 쌍용 하시죠, 그죠? 쌍용회사 어떻습니까? 한때 안 좋아가지고 중국 상하이에서도 인수를 했어요. 기술 다 빼고 또 어떻습니까? 인도에 있었습니까? 마한드라가 또 인수를 했어요. 또 버렸어요. 지금 쌍용 어떻습니까? 주식 거래 정지되어 있고요. 지금 퇴출 위기가 있어요. 뭔 뜻이냐면 저도 장사가 잘 될 때는 어떻겠습니까? 사람을 더 뽑았어요. 장사를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먼저 내치더란 거예요. 근데 저희 사업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저희 사업의 비전이에요.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 그 중국 교환학생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데리고 있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알바도 하겠지만 되게 안쓰러운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그 알바생을 참 미안한데 이제는 이번 달까지만 알바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좀 다음 달부터 이제 알바를 못 할 것 같아. 사장님 왜 그러세요? 저는 진짜 일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데리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일단 뭡니까? 모든 사람이 내가 병원을 해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월급 받고 일하죠.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개인 병원 오픈하죠. 왜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병원을 오픈시켜서 남이 움직이게끔 할까요? 토킨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맞나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저는 생각해봤을 때 돈을 벌게끔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본다 하면 현명한 거죠. 제가 부자들은 이렇대요. 돈을 갖다 어떻습니까? 줄어든 것보다 뭐가 더 무섭냐면 돈이 늘어나지 않는 걸 더 두려워한대요. 돈을 못 버는 건 상관없다는 거야. 근데 내 돈이 늘어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돈이 늘어나지 않는 걸 고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뭔 뜻이냐면 내가 지금 돈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일을 똑바로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 사업 경기 어떻습니까? 내 능력과 벌어간 저는 이 사업이 좋았던 게 딱 하나 있다니까요.
내가 100만 원 벌고 싶으면 100만 원 벌 수 있고 200만 원 벌고 싶으면 200만 원 벌 수 있고 500만 원 벌고 싶으면 500만 원 벌 수 있고 1000만 원 벌고 싶으면 1000만 원 벌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상황 어떻습니까?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가 지불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를 벌고 싶냐 이거예요. 오늘 돈 얘기하니까 너무 무겁나? 제가 원래 돈 얘기 되게 좋아해요. 저는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잖아요. 솔직히 우리 성명의 나이면 또 앞에 있으니까 이 사업 통해서 얼마 벌고 싶어요? 10억. 한 달에 10억, 1년에 10억, 평생 10억. 1년에 10억. 아니 너무 꿈이 작길래 순간 내가 당황했어요. 이 사람 평생 하고 10억 걸려면 이 말해야지. 그것도 큰 돈이에요. 여러분 알겠지만 1억 벌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엄청 힘든 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4년제 나가 평균 연봉 얼마니까? 얼마 정도 되나요? 한 3,500만 원 하나요? 지금? 그럼 한 달에 기본 얼마가 받는다는 뜻입니까? 얼마 정도? 300에서 300 정도 버네요. 300. 자, 300 벌면 여러분은 여기서 얼마 모을 거예요? 나는 100만 원 모을 거다. 나는 200만 원 모을 거다. 나는 300만 원 모을 거다. 사람들 아예 안 만나고 살겠다. 나는 친구도 없다. 나는 돈만 모으면 된다. 이런 건가요? 최소한 사람이라는 게 나가는 고정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핸드폰 요금 나가야 되죠. 밥값 나가야 되죠. 또 뭐가 있습니까? 교통비 나가야 되죠. 내 품위 유지비 나가야 되죠. 가끔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도 풀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한 달에 그냥 200 모은다고 합시다. 200만 원도 큰 돈인데 1년 모으면 2,400만 원이에요. 맞나요? 10년 모으면 2억 4천이에요. 10년 모았을 때 2억 4천. 근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또 집값이 또 올라가고 있죠. 내 월급이 집값 물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워킹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푸어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죽으라고 열심히 했는데 막상 나한테 오는 월급이 없어. 들어온 건 있죠. 들어오면 모을 거예요. 그만큼 또 물가가 또 올라가 버리는데.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얘기하죠. 항상 얘기합니다. 제발 물가 좀 안정시켜 주십시오. 이번에 계란값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사과값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물가 다 올라갔어요. 우유값이 올라갑니다. 밀가루값이 올라갑니다. 이게 10년계 있다. 여러분 기름값 봤죠? 기름값 떨어지는데 주유소 기름값은 빨리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되게 어떻습니까? 늦게 떨어져요. 기름값 올라가지고 후딱 올려버려요. 맞아요. 진짜 알겠지만 과자값은 한번 올리잖아요.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이제 뭐 곡물가가 올라갔다며요. 그럼 결국에 어떻게 해요? 물가가 떨어지면 원자재가 떨어지면 물가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안 내려와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물가보다 내가 올라가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일해 보신 적 있죠? 나 직장 한 1년 이상 되겠다. 하신 분 혹시 있나요? 물어볼게요. 여성분. 그러면 내가 처음 들어갔을 때 월급이 한 달에 얼마였었어요? 네. 아이고 110만 원. 기본급 110만 원이 됩니다. 근데 200만 원 모으려면 죽네 여기서는. 알바 또 해야 되네. 그럼 1년 후에 110만 원 했던 기본급이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야 기가 막히네. 6개월 뒤에 115만 원. 그럼 1년 뒤에는 120만 원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120만 원에서 어떻습니까? 1년 해봤자 10만씩 올라간다는 이게 맞아요. 근데 나는 솔직히 월급 팍 올라간 적 있다. 거의 어떻습니까? 물가만큼 인상률을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돈을 벌게끔 만들어야 돼요. 결국에 어떻습니까? 모든 얘기했지만 시드머니, 종잣돈. 내가 이제 조선시대부터 놀아겠습니까? 시드머니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움직이든 남이 움직이든 돈이 움직이게끔 만들든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업을 보자고요. 일단 내가 똑같이 움직여야 돼요. 내가 리크루팅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최소한 내가 이 사업을 성공하려고 한다고 돼 있잖아요. A쪽에 B쪽에 두 명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내가 얘기했지만 이 사업에 성공하려고 한다고 하면 누가 있어야 됩니다. 나랑 같이 움직여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같이 띄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잖아요. 지금 내가 했죠. A쪽 B쪽에 나랑 같이 움직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못 번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다. 뭔 뜻인지 아시죠? 나랑 같이 움직여주는 사업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사업 얼마나 했어요? 1년 했어요? 2년 했어요? 3년 했어요? 아니요. 사업은 얼마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가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있잖아요. 1년 만에 풀티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목표가 확실한 거예요. 내가 1년 안에 풀티를 가야 될 이유가 있었겠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사업은 누가 나를 성공시켜준다? 아니면 내가 성공해야 된다?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폰서님은 나한테 고마우신 분이에요. 스폰서님은 그냥 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나무.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좀 더우면 잠깐 누워있고 졸리면 좀 피곤하면 기댈 수 있고 그게 스폰서예요. 특히 보세요. 바이너리는 두 줄만 찾으면 됩니다. 우리가 1세기에 했던 아메이는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이잖아요. 그죠? 몇 줄 만들어야 됩니까? 기본 6줄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6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6줄 또 성장을 시켜야 돼. 성장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에 또 직급자가 나와야 돼. 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또 매출이 나와야 돼. 쉬울까요? 그잖아요. 근데 바이너리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단점인지 아십니까? 내 사업인데 누구한테 의존하려고 그래요. 스폰서가 리크루팅에 붙여줬으면 좋겠다. 내 스폰서님이 좋은 사람 나한테 한 붙였으면 좋겠다. 그럼 안 붙여주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붙여줄 때가 기다리실 거예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일수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내 명단으로 움직인다. 오케이? 내 명단. 나, 우리 형제, 우리 가족, 친척, 대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사회 친구, 중학교 친구, 동아리 친구, 어제 만난 술 친구. 맞잖아요. 그 다수 중에 2명만 나오면 된다니까요. 2명? 아까 얘기했죠. 부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헛식일지 알지만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계속 헛식을 한다는 거예요.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 뽑기가 있는데 250개짜리 뽑기가 있대요. 거기에 10억이 공식인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250개의 스티커가 있는 거 스티커 이게 뽑는 거 아시죠? 옛날에 뽑기. 여기 하나는 10억이 있어. 10억. 그러면 이걸 한 번 뽑는데 1,000만 원씩이래요.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그럼 이거 얼마예요? 25억인가요? 맞나요? 25억. 그러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에 250개 중에 분명히 이걸 다 뽑아서 안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지막에 나오고 나는 15억을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은 안 뽑는데요. 이게 말이 돼? 만약에 그럼 내가 뽑았는데 마지막에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이 아무리 보기 뒤질이 없다 하지만 100번 중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럼 어떤 거예요? 내가 결국에는 확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 계속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첫 번째 해야 될 거 내 친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안부 묻는 거예요. 잘 지냈냐? 밥은 먹었냐? 어떻게 지내냐? 만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1차는 뭐예요? 내가 아는 모든 지인들한테 안부 전화하는 거예요. 카톡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그것도 없어. 난 아는 지인도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단지 들고 나가야죠. 여기가 분명히 있지만 선릉역 근처거든요. 여기 커피숍 엄청 많거든요. 여기 가면 수많은 네트워커들 있다 없다? 있다. 네트워커를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만나보세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회사가 아닌 직급 사업자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시크릿 사업자로 만들 수 있는 거고 유산화도 만날 수 있는 거고 애터미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가 이길지는 모르잖아요. 저는 과거에 제 파트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나봐. 만나가서 끌려가면 네 잘못이지 뭐 어떡해. 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진짜로. 아니 갔는데 우리 손명찬 IBO가 시크릿 따라갔는데 가라게 하지 어떡해. 나를 못 믿고 거기에 또 비전을 느꼈으니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주의예요. 제가 뭔 뜻인지 아시죠?
나는 최소한 회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제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마케팅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나는 단 한 번도 엔제타 마케팅을 놓고 합법적인 회사 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 바이너리 마케팅 풀어가지고 밀린 적 있다 없다? 없어요. 밀리는 게 이상한 거야. 다 집어치우고 대시적 게임이에요. 아니 대시적 게임은 소시적 게임이에요. 바이너리가 대실적 안 돼가고 돈 버는 사람 없습니다. 다 돼. 시간 속에 바이너리는 어떻게든 되게끔 돼 있어요. 내가 하든 네가 하든 내 스폰서가 하든 결국에 어떻습니까? 한 줄은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럼 뭐가 안 돼서 돈 못 벌어요? 비줄, 소실적 그 한 명 못 찾아 돈 버는 거예요. 그러면 비줄에 소실적에 198만 들어와가지고 43만 들어오는 회사 있다 없다?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검토 좀 한번 해볼게. 그래서 검토 한번 해보려고. 아니 검토해보는 거 나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뭔지 아시죠? 우리 회사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한 줄로도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왜 가능한지 아시죠? 대부분 네트워크가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이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리크루팅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잘 보세요. 6줄 마케팅을 합니다. 매일 한 명씩 미팅해도 6일이 갑니다. 맞나요? 곡식은 뭐라 그랬어요? 농부의 발자국수를 자른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 뜻인지 아시죠? 하물며 그 곡식도 어떻게 됩니까? 농부가 정성을 부어야 좋은 수확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일주일을 포진해 놨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게 좋아요? 두 번씩 만나는 게 좋아요? 매일 만나는 게 좋아요? 매일 만나려면 한 줄 마케팅은 해야 돼. 근데 한 줄 마케팅은 없어. 대한민국에. 그죠? 그러면 최소한 2줄 마케팅 합니다. 그럼 일주일에 몇 번 만날 수 있어요? 대실적이 3일, 소실적이 3일, 하루는 놀아야지. 맞잖아요. 아니 이 사업 쉴 때는 쉬어야 돼요. 부자들의 또한 습관 중에 뭔지 아십니까? 사색이라는 게 있어요. 사색. 사색의 뜻은 뭐냐면 내 과거를 되짚어 보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나한테 피드백하는 시간이 사색입니다. 아니면 내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사색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도 사색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오늘 12일인가요? 맞나요? 벌써 4월의 중순에 와 있어요. 내가 잘한 건 뭘까? 내가 못한 건 뭘까? 내가 10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는데 내가 뭘 열심히 했을까? 내가 놓치고 가는 부분이 뭐 이게 하나의 사색일 수도 있어요. 나를 반성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거니까 또 얘기는 끝까지 가야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어떻습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방문 판매 잘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잘 팔아요. 사업은 잘 파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 밑에 있는 파트너를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내가 아까 아침에 그 김창묵 그 세바시 아시죠? 교수님 거 그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남자는 이런 여자를 싫어한다. 그 중에 말투가 첫 번째 지시적인 말투. 여보 오늘 11시까지 들어와. 밥 먹고 말고 들어와. 그게 된다는 거예요. 뭔 뜻이냐면 이게 아니 이제 어차피 얘기를 할 건데 이런 여자들한테는 남자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데요. 오늘 식사하고 들어오실 거예요? 오늘 좀 빨리 들어오세요? 그럼 어때요? 들어가고 싶어요 왠지. 이게 결국에 어떻습니까? 사람이란 게 사람을 잃어버리는 말이 있고 사람 얻는 말이 있더란 거예요. 그러면 요는 뭐냐면 남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은 뭔 뜻이냐면 내가 사람을 얻었다는 겁니까? 얻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어떻습니까? 지금 성공하신 분들 다 보세요. 그룹장이 보세요. 사람을 얻었어요. 제가 그룹장에 배우는 게 딱 하나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 놓치기 전까지는 그룹장을 놓지 않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어. 당신이 나를 포기한 것뿐이야. 나는 어떻게를 이끌려고 그랬어. 그럼 저희가 보고 배운 게 뭐겠습니까? 야, 끝까지 한 명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우리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또 삐진다? 파트너한테 연락했는데 안 받아. 삐지면 안 돼. 내가 할 거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연락 안 받는 건 그 사장이고 연락하는 건 내 사장 아닌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내 친구한테 전화하는 건 내 사장 아닌가요? 안 받는 건 그 사장이고. 그 상처에 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BS는 뭐라고 했으면 사랑이잖아. 사랑.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반대합니다. 안 갈 거예요? 또 반대합니다. 안 갈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 여자가 아니면 죽을 때까지 가겠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남자야. 그러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아니지.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현을 해야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머리 공부 다 됐습니다. 엔자타 몇 년 됐어요? 엔자타 몇 년 됐어요? 큰일 났네. 대답을 못하네. 몇 년 됐어요? 한국에 몇 년도에 들어왔어요? 다 안 해요. 우리 제품 뭐가 최고 좋아요? 그건 다 달라이. 그죠? 우리 회사 소실적이 몇 프로 들어와요? 다 안 해. 매칭 몇 프로예요? 40% 맞나요? 내가 또 하나 팁 드릴게요. 사람들이 마케팅을 공부하는 이들이 연락할 수 있어요. 사장님 마케팅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내가 잘 모르는데 저희는 추천수당 현금가의 10%예요. 후원수당은 소실적의 20.2%고요. 저희는 매칭은 뭐 10%에서 40% 하지 말고 40%까지 주고요. 크게 얘기해야 돼. 우리는 한 줄로 돈이 들어와요. 1440원 1대부터 9대까지 우리 직급에 상관이 없다. 딱 여기까지. 그냥 설명하라 하니까 이어폰 꽂고 PT 보내면서 설명해요. 그럼 그 사람 여기 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마케팅 한 번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뭔 뜻인지 아시죠? 크게. 중요한 팩트 뭡니까? 우리는 추천수당도 후원수당도 매칭수당도 전세가 똑같다. 이게 메인 플랜이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얘기 해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내가 사람을 얻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있잖아요. 제발 제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서로 안 되는 말 하지 마세요. 힘 빠지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사람 있잖아요. 좋은 얘기를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 내가 스폰서인데 안 되는 말을 해. 그 파트너 힘 나겠습니까? 나 오늘 교육 듣기 싫어. 응? 너는 교육 들어. 잘 듣겠다. 이번 한 주는 놀러 갔다 오고 싶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육이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을 누가 따라합니까? 왜 새끼 새는 어미 새를 따라할까요? 새끼는 어떤지 아십니까? 엄마가 긍정을 주게 되면 그 새끼도 긍정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어미가 부정을 주면 그 새끼 새도 역시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걸 배운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안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을 겁니다. 많을 거예요. 진짜 아침에 그 생각했잖아요.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 오늘 분명 친구 만나러 친구가 오늘 나랑 같이 사업을 할 것 같아. 이번 주에 오늘 우리 엄마가 이제 사업을 이해를 해서 소개가 나올 것 같아. 정말 같이 움직여 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좋은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말이 시가 됩니다. 세 번째가 뭔지 똑같아요.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 사업을 해도 어떻습니까? 거기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겁니다. 기업도 삼성이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재예요. 인재론. 경이 어떻습니까? 지식인 한 명이 10만 명 이상을 먹고 살린다. 왜 삼성을 갖다 인재공화국이라고 얘기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똑같은 기업도 어떻습니까? 내가 들어가고 큰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얻어야 돼요. 우리 사업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결국에는 리크루팅에 나가야지만 사람들을 얻지 못하면 답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용어는 어떻습니까? 떠나가는 말을 많이 하나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나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나요? 된다는 말을 많이 하나요? 정말인가요? 제발 부탁이니까 오늘부터 어떻습니까? 서로가 힘이 되고 힘이 나고 서로가 긍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화이팅 할 건데 우리 제가 줌이 안 보이니까 여기 좀 바꿔주시고 우리 김나혜 사장님 혹시 여기 계시나요? 아니면 줌에 있나요? 오늘 나오셨으니까 우리 김나혜 사장이 나오시면 우리 큰 박수로 반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BS 그룹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김나혜 IBU입니다. 어, 어, 굉장히 좀 너무 떨리는데. 어, 오늘 저는 그래서 제가 왜 엔젝타를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사실 저는 되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저는 딱 30살까지 살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꿈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룰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약간 그때 또 욜로족이 좀 유행을 하던 때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다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희 엄마가 저를 위해서 항상 희생을 하시면서 이제 살아오셨는데 저는 저만 생각한 것 같고 이제 20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뭔가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어, 했는데 해줄 수 있는 게 딱히 없는 거예요. 뭔가 내가 뭔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돈이 있고 해야지 뭐 어디 쇼핑을 가서도 엄마한테 뭐 하나라도 더 사주고 아니면 뭐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편하게 엄마가 여행을 다녀오실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같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전공이 이제 연예인 매니지먼트 쪽을 전공을 해가지고 제가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우선은 제 시간도 없는데 엄마를 돌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우선은 거기 쪽으로 갈 생각을 아예 접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났는데 이거라면은 내가 여기 열심히 해서 하면은 나중에 시간적 여유나 돈적으로 경제적 자유도 얻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꿈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제 꿈은 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거 그냥 진짜 엄마랑 그냥 길에서 가더라도 내가 수중에 그냥 뭔가 나 저거 먹고 싶다. 엄마가 저거 먹고 싶다 했을 때 먹자 하고서 그냥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이었는데 그냥 어릴 때는 그런 걸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만나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엔젝타를 만나면서 더 많이 든 생각은 뭐였냐면 셀톡스라는 이 제품을 저는 이제 체험을 해보고 많은 게 많이 바뀌었는데 우선은 제가 작년에 건강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만 하면 아침마다 뭐 물만 먹어도 체하고 토하고 좀 살도 갑자기 찌고 막 그냥 좀 걸어 다니는 좀비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셀톡스를 만나서 되게 진짜 그때는 계단 5칸만 올라가도 너무 힘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셀톡스를 만나서 너무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지금은 건강적으로도 너무 좋아서 평생 셀톡스를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해도 저희 엄마랑 뭔가를 같이 하려 해도 저희 엄마나 제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 엔젝타에서 이 제품은 건강까지도 가지고 가면서 내가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엔젝타를 선택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과도 있네요. 매니저 무슨 과 아까 매니저 하는 과가 있나 봐요. 지금 연예인들을 갖다 그러면 해가지고 케어하는 과인가요? 어. 결국에는 매니저로 시작 기획서까지 갈 수 있는 게 매니저 과구나. 참 세상에 별과가 다 있어요, 그죠? 아니 그잖아요, 솔직히 뭐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매니저 과가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아시죠? 게임고 있다는 거 아시죠? 게임고.
게임구가 있어요. 제가 아는 후배 하나가 게임구 나왔는데 거기는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게임으로 수업을 해요. 스타크래프트 들어오잖아요. 그건 둘이서 진을 짜는 거예요. A팀, B팀 게임을 막 하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스탑. 이게 공격을 쓴다는 뜻이에요. 서로. 여기서 어떻게 박아오고 어떻게 치고 들어올래. 요즘 되게 유튜브를 보니까 삼국지 보니까 뭐 나오더라고요. 화촉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처럼 그게 과를 설정해가지고 그때는 게임 통해 어떻습니까? 그걸 진행하는 과가 있어요. 게임과 익산이 진짜 있어요. 혹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 다들 성이 됐으니까 저는 지금도 가장 기억나는 게 뭐냐면 넥슨 회장이 김성주 맞나요? 맞죠. 그분이 뭐라 했었냐면 그게 벌써 한 십몇 년 전 얘기네요. 15년 전 얘기인가. 그 당시 뭐라 하냐면 앞으로 게임은 가족 단위의 스포츠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본다 하면 이제 지금이야 게임이 약간 뭔가 PC방에 가고 약간 좀 말 안 듣는 애들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 단위 스포츠가 되기 시작할 것이다. 대표적인 게 카트라이더 같은 게임. 그죠?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피파 같은 거. 그런 게 이게 결국 그러니까 이제 아빠하고 아들을 볼까 저는 게임 안 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애니팡도 한 판 안 해봤습니다. 아 진짜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게임 해본 게 포트리스예요. 대포를 쏘고 눈물 질질 흘리는. 제가 왜 게임을 안 하냐면 제가 한번 게임을 하면 전 중독성이 되게 강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손을 대면 끝을 봐야 돼요. 저는 이렇게 집요하게 파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왜 게임을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애니팡도 한 판 했다면 진짜 대단한 일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결국에는 그걸 갖다 어떻습니까? 해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게임이 이제 결국엔 가족 단위 스포츠가 될 것이다. 그럼 아들하고 가갖고 오늘 피파 한번 하자. 네가 이기면 내가 치킨 사주고 네가 지면 공부 열심히 하는 쪽으로 하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랬던 지금 사는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내노라는 다 10대 안에 부자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 했죠. 이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성장하겠습니까? 퇴보하겠습니까? 성장이에요. 100%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딱 하나예요. 모든 일을 했을 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수많은 코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요즘에 수많은 재테크가 있지만 딱 하나예요.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앞으로 성장한다. 그 기업의 가치가 있다. 들고 있어야죠. 맞나요? 근데 막상 보니까 내 기업을 들고 있는 가치가 퇴보하고 있고 안 될 것 같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이니까 아까 우리 김나연 선생님 그 얘기 나갔는데 그 내가 아침에 김창욱 교수 그 강의를 듣는데 그 말 하더라고요. 아들, 네 딸 이쁘지? 네 아들이 이쁘지? 잘 키워? 근데 그 말 다 듣는데 김창욱 교수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 내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을까? 나를 어떻게 안아줬을까? 딱 그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 생각이 돼 뭐냐면 그래, 내가 내 밑에 파트너 하나 끌고 갈 때 내가 정말로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 내가 걸어온 그 과정을 누가 또 걸어가는 겁니까? 밑에 있는 파트너들이 또 걸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애기 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우리 할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그 당시 때 그 조기란 생선은 시골에 되게 좋은 생선이었고 먹기 힘든 생선이었는데 항상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생선을 구우면 그 생선을 누구한테 줬냐면 저희 할머니 꼭 앞에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 이거 생선 드세요. 그러면 할머니는 어떻게 하냐면 꼭 그 살을 발라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아유 막내 먹어. 그럼 어머니 왜 신명이 그걸 다 줘요. 주지 마세요.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좋은 가르침을 줬어요. 나는 보고 배운 거죠. 뭘 보고 했으면 그래 음식이 맛있고 좋은 게 있으면 누구부터 줘야 된다? 엄마한테. 이게 솔선수범이에요. 내가 먼저 움직이고 내가 먼저 노력하고 나부터 웃어주고 나부터 교육에 들어오고 나부터 표정 관리하고 나부터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게 누가 가르쳐주는 이게 가장 좋은 교육이에요. 다른 게 좋은 교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 밑에 있는 파트너분들이 리크루팅 안 하잖아요. 나부터 비즈니스 하면 돼요. 내 밑에 있는 파트너 교육 안 듣잖아요. 나부터 교육 들으면 돼요. 내 밑에 있는 파트너가 시스템 안 들어오잖아요. 나부터 들어오면 돼요. 내 밑에 있는 파트너가 표정 관리 안 된다고요? 나부터 표정 관리하면 돼요. 모든 시작점은 저라고 생각해 본 적 안 하셨습니까?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누구부터 탓합니까? 주변 탓을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성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내 사장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올해 몇 살이세요? 28. 애니타 만났으면 2년 뒤에 빠이빠이 굿바이 한데
정말 다행히 어떻습니까? 엔젤타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봤잖아요. PXP 먹고 힘도 나고 계란 5장이만 올라가면 힘들었다고 하잖아요. 제품 많이 드세요. 꼭 성공하십시오. 살만한 세상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죠? 꼭 성공하셔가지고 엄마한테도 효도하시고 정말 아까 얘기했던 꿈 다 이루시라고 우리 큰 박수 좀 쳐주십시오. 그 다음 화이팅은 우리 나경민 아이비오가 지금 없으니까 준비됐습니까?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상대적이죠. 죽고 싶었다. 와 나는 오늘 너무나 스트레칭하고 기분 좋게 시작을 했다. 근데 화이팅 있으니까 난 더 기분이 좋았다. 어땠었어요? 똑같은 말의 전달력이지만 긍정적인 말을 하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지나요. 오늘 뭐 이렇게 서로 그 경쟁을 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똑같은 이게 말이 시가 된다는 말이 거기 있다니까요. 경기가 어떻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잖아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물며 그 밥도 어떻게 했습니까? 한쪽에는 항상 나쁜 말을 하고 한쪽은 어떤 매일처럼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 실험이 어땠는지 아시죠? 매일처럼 나쁘게 말했던 쪽은 어떻게 했습니까? 밥이 썩고 부패해 버렸잖아요.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매일처럼 긍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쌀은 밥 어떻게 했습니까? 발효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물며 살아있는 생물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심하겠죠. 그래서 얘기하고 싶던 건 뭐냐면 시작할 때부터 마무리니까 이왕이면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건 나밖에 없어요. 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결국엔 나밖에 없어요. 얘기하나요? 순명아 고생 많이 했다.
경찰아 수고 많이 했다. 누구야 수고 많이 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했어. 결과는 안 좋아. 그래, 우리 최선을 다했으니까 우리 5월 달에 더 좋은 일이 많을 거야. 이렇게 안아주는 사람 있습니까? 가끔은 나를 좀 안아주세요. 따뜻하게. 고생했다고. 힘내라고. 우리 더 잘 될 거라고. 그냥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나를 힘들게끔 만들어. 이거 인간아. 이거 너는 왜 이렇게 사회를 못하냐?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죠. 근데 아까 얘기했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아까 그 100명을 닫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내가 적어놓은 게 있냐면 돈을 벌려면 그 많은 그릇이 있어야 된다. 1억을 벌 수 있는 마인드는 10억이 와도 1억을 못 번대요. 10억을 못 닫는 데입니다. 우리가 똑같죠. 아까 100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100명을 담을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떻습니까? 10명을 담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면은 10명밖에 못 담는다는 거예요. 진짜 적어왔다니까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돈은 믿음으로 생긴다. 신용이다. 똑같아요. 돈도 왜 신용이냐면 내가 어떤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로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 큰 돈을 투자하겠죠.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그 사람이 나를 믿고 따라온다는 뜻은 뭡니까? 나는 그만큼 신용이 좋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사업하는 근본적 이유가 뭔지 아시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서 어떻습니까? 잘 사는 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부자도 되고 돈도 많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도 얻어야 되고 다들 어떻습니까?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경민 아이비도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잘 되시라고 우리 큰 박수 쳐주십시오. 또 한 주의 또 시작입니다. 또 한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주도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에 서로 느끼는 게 뭐냐면 지방에 계신 분들이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새로 오신 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해줘가지고 우리가 느슨했던 마음이 다시 쪼여지고 있다. 너무나 고맙다. 어때 본다고 하면 또 그렇죠. 또 어때 본다고 지금 또 막 되게 아까 나경미 아이비도 좀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했지만 너무 와서 물어보니까 그냥 무조건 막 하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잘 되고 싶고 목표가 있으니까 사람 있잖아요. 배움에는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배워서 결국엔 더 잘 되게 되면 시간 흘러가서 여러분이 더 직급 올라가잖아요. 그럼 저희가 또 가서 배울 거 아닙니까? 맞수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 정말 이번 한 주만큼 어떻습니까? 정말 계획 잘 짜져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 다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 이건 필히 판매하지 말고 써주세요. 필히 그래주세요. 네. 아유, 너무 당황해가지고. 역시 우리 고수명 스포의 강의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가장 가득 차나요? 저는 돈을 벌어야겠다.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그리고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을 때마다 들어요. 들을 때마다 뭐 요즘에 뉴스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 플러스 그 고수명 스폰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돈 벌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기회를 잡긴 잡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 인생의 몇 번째 기회인지는 몰라도 내가 뭔가는 잡았다. 이런 생각은 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살리고 죽이고는 나의 몫인 거죠. 다들 공감하시죠?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아까 되게 아까 그 스피치 하신 분이 30대 뭐 30살이 되면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도 사업하면서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고 파트너분이 그런 분을 고객으로 모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사업을 결정한 이유는 그분도 나이로 생각을 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본인 인생 계획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근데 전 되게 놀랐거든요. 그때 제가 그때 강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강의하다 말고 너무 놀라가지고 강의를 하다 말고 딱 쳐다보고 진짜요? 정말요? 몇 번이나 되물었던 기억이 나요. 강의를 수업하고 너무 신기한 거야. 저는 가늘고 길게 살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가늘고 길게 최대한 굉장히 많은 거를 누려보고 엄청나게 부하진 않더라도 다양한 거를 해보고 길게 살고 싶은 사람인데 저 완전 정반대잖아요. 근데 두껍고 짧게도 아니었어. 그분은 그냥 짧게였어요. 그냥 짧게.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되물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결국에는 그분은 지금 되게 열심히 사업을 하고 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되게 많은 분들한테 기회가 되는, 그리고 기회라고 하는 걸 또 전해주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스피치 하신 두 분이랑 제가 보니까 강의를 열심히 들으셨던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한테 오늘 한 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릴 건데, 두 분은 한 분은 여기 계시고 두 분은 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스피치 하신 김나혜 사장님이랑 라경민 사장님은 제가 오늘 엔젝트 아까 좀 떨어뜨리긴 했는데 경민 사장님이 좀 양보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이 안 떨어뜨리는 걸로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교육 열심히 들어주신 이분 성함 바꾸신 건가요? 제가 마스크를 써가지고 다른 분과 헷갈리신 건지 모르겠는데 김희진 사장님. 오늘 강의 되게 열심히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일단 펜이 보여야 됩니다. 선정 기준 하면은 무조건 펜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손 받고 싶다. 최현진이 오늘 사회분들 선물 받고 싶다. 그럼 펜 괜히 한번 보여주세요. 강의 중간에. 그러면 이분 강의 열심히 들으시면서 필기도 하시고 괜히 필기하는 손 모양 좀 보여주시고 이렇게 여기 왔다 갔다 카메라에. 그러면 제가 일단은 눈여겨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모습을 잃지 않는다 그러면 선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분 선물 드리겠고요. 오늘 에너지 충전 다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분출하러 나갑시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성공하십시오.